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정상회담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부부동반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성과도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동반을 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것은 사실 본질은 아니죠. 회담의 내용이 문제이고 또 이 회담을 위해서 어떤 사전 실무협의나 절차가 있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런 사전 조율이나 협의도 없이 이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그냥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나 지시를 수용하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전혀 미국에 제시하지 못하고 미국이 안 된다 하면 그걸 수용하는 이런 식의 정상회담을 왜 지금씩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도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고 이런 정도의 정상회담을 왜 미국까지 가서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교육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무상교육 일정 순서 돌변 선거 목적 정책 도 넘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 49만 명 대상 처음 도입하기로 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떠넘기는 정부 손벌리는 교육청, 한국경제신문은 고교 교육질 떨어뜨리고 무상만 확대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지금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죠. 늦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3학년부터 시작해야 할 이유도 없고 전학년 동시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생산성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노동생산성 추락 개선 방법 알고도 외면하는 게 문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후진적 임금체계, 노동개혁, 규제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이 노동생산성이 노동자의 책임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은 노동생산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본이 이걸 알지만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에 전가시키려는 그런 수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시정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100년 전 임시정부 헌장에 담은 민주공화제 정신을 되새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공성의 참뜻 민주공화국 정신이죠.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설은 좋은 내용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문화일보는 임정 100년 기념하며 이승만 임정 초대 대통령 뺀 반역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 세종로의 정부 청사, 외교부 청사, 의정부 터 발굴 현장, 교보생명 건물 등에 독립운동가들의 대형 초상을 걸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초상을 뺐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1919년 임시정부 헌장이나 1948년 정부 수립 헌법 정신을 말하면서 행동이나 실천은 굉장히 딴판이죠. 매일경제신문이 굉장히 이 임시정부 헌장의 민주공화제 정신을 굉장히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면 전혀 이 민주공화제 정신과 다른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운운한다든가 신자유주의를 운운한다든가 재벌 대기업을 옹호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이승만 사진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해명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이승만은 독재 정권을 연장하다가 자국 국민 100명 이상을 경무대에서부터 지금 청와대 앞 분수대 앞이죠. 거기서부터 총격을 가해서 목숨을 잃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뒤에 쫓겨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초상 걸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중에 전두환 초상도 걸 건가요? 남북협력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평양 수돗물 개선하겠다는 박 시장,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남한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데 서울시민 세금으로 평양 수돗물 개선한다면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도시 간 차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권 차원에서 교류할 수가 있는 것이죠.
AI 교육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교육은 필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허구적이죠. 그러면 이 끝나면 5차, 6차, 7차 계속 갈 겁니까? 그럼 1, 2, 3차는 없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 1차 우리가 농업이라고 했을 때 농업에 소위 말하는 오늘날 이 4차 산업혁명이 결합되는 거 아닌가요? 2차, 3차 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차수를 계속 높여나가면서 마치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느냐 이렇게 과장해 나가면서 자본의 이윤 극대화, 자본의 위기를 노동 착취와 소비자 수탈을 통해서 넘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잘 간파해야 합니다. AI 교육만 필수가 될 수 없죠. 당연히 그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교육인데 인성교육이 더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국내에서 공장하기 어렵게 놓고 해외 생산까지 간섭하는 노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최근 전기대연대회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차량이죠. 텔로라이드와 소형 SUV SP2의 해외 생산 중단을 요구하는 안을 대연대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경영에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가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경영 참여가 필요한 거죠. 특히 해외 투자의 경우에는 국내 투자를 해외 투자로 돌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본의 먹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노조가 개입할 수 있다. 당연히 의견을 내야 하는 거죠. 고용통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노인 알바로 고용통계 왜곡하고 자랑하는 정부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통계청이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5만 명 늘어나 2월 26만 명 이어 두 달 연속 20만 명대로 증가했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 비판하고 있네요. 알바 노동도 노동이고 알바도 노동자죠. 알바 노동자라고 합니다만, 다만 통계를 발표할 때는 고용 형태, 임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냥 몇 명 늘었다가 아니라 그게 정규직은 몇 명이고 비정규직은 몇 명이고, 비정규직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임금은 어떻게 되고, 노동자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런 걸 밝히는 것이. 그래서 고용의 질을 수치로 통계로 발표해야죠. 한국경제신문은 세금 프로 유지하는 고용률, 일자리 분식 얼마나 가겠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당연히 재정적 세금이 투입되죠. 그로 인해 공공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금을 받으면 다시 세금을 내잖아요. 그들이 소비하는 과정에서 간접세를 내기 때문에 마치 이 공공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나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세금을 축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다 그 임금은 어디에서 왔든 그 임금은 다시 세금으로 환류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청년의 분노, 걱정해야 할 확장 실업률 25.1%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지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청년의 분노가 크게 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청년 분노를 그렇게 걱정하면 탄력 근로제 확대를 실시해서 일자리를 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것도 모순 아닌가요? 그리고 청년들이 25%가 실업 상태에 있다면 이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알바, 이 단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알바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청년들의 최저임금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최저임금 인상하는 걸 왜 공격합니까? 청년들의 분노는 얘기하면서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대량 주식 보유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 매일경제신문은 헌법재판관 자리의 무게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 문화일보는 검찰은 이미선 수사하고 문 대통령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고 돈을 벌고 이러면 헌법재판관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식 투자가 되거나 그냥 그 돈으로 사업이나 하든가, 아니면 그 정도 돈이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텐데 헌법재판관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일보가 얘기한 대로 만약 이 자산 형성 과정에서, 주식 투자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즉각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먼저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건보 확대, 시스템 개혁 없이 감당할 수 있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그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를 계속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왜 보험료만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국민의 건강복지 차원에서 정부 재정 투입해야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NHS 시스템이죠. 국가가 이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을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보험료를 따로 걷지 않고 세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금을 투입해서 공공의료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더 거둘 것인지 세금을 더 거둘 것인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험료만으로 이 건강보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그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이라든가 이런 소득이 없는 실업자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